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저는 네. 뭐 어릴 때부터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뭐 네. 국민학교 때도 정치면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드라마틱했죠. 네, 김영삼, 이철성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김대중 이런 대결이나 뭐 그때 그때가 훨씬 인간적이고 재밌었고. 예, 그때 네. 유치송 뭐 그렇죠. 김재강 뭐 예. 하면서 건물들이 많았죠. 많았죠. 노영암 뭐 이렇게. 예. 근데 요즘 이 정치가 보면 네. 정말로 정치 자체의 수준이 거의 삼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너무 유치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히 대통령부터가 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선거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선거 개입은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5.18 추도사부터 네. 수석 보좌관 회의부터 그렇죠. 또 지금 의원 네. 무슨 뭡니까 비밀 누설까지 직접 개입해서 다 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보니까 아직 한국당 자체를 가지고 또 대통령이 비난을 하더만요. 네. 근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의 어떤 투쟁의 일선에 나서 가지고 이 싸움을 자신이 직접 끌고 가냐.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이게 서훈이하고 양정철이가 네. 모종의 이 밀명을 받고 네. 접촉을 했는데 그게 지금 폭로돼서 네. 터지니까 대통령이 이 강의원 네. 이 지금 기밀 정상회담 네. 통화 누설 네. 이걸 가지고 일부러 때려서 방향을 돌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안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크다고. 그렇죠. 떼고 난 뒤에 두 번째 사과한 거래 이거래요. 네. 네. 이게 무슨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건이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비판할 일이냐. 그 이유는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그 가슴이 넓지 못해요. 네. 협량합니다. 네. 남을 표용하고 끌어안고 이거보다도 자기 편 아닌 편 가르고 그 오래 그 뒤끝이 오래 있고 이런 협량한 좀 정치인으로서는 그릇이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보석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향해서 내년 총선이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으로 바로 온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을 해서 지금부터 달려가자. 그래서 내 편 아닌 편 가르자.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18 때도 뭐 독재자가 독재자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예. 5.18 징계위원회 빨리 징계 안 하면은 너희도 다 독재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참사관이 나는 무슨 잘못한 공직자가 뭐 야당 의원한테 흘려 있으니까 뭐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정도 일을 갖고 기밀 유출 비호 행태가 유감이고 기본 상식을 지켜야 된다.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파면됐어요. 네. 참사가 옛날 유럽 네덜란드 대사관 갔더니 참사를 만나는데 그 참사가 그러더라고요. 참사가 무슨 뜻인 줄 아냐고. 비참하게 죽는 게 참사라고. 그걸 참사를 네. 하죠. 이번에도 참사예요. 이분이 옛날 같으면 그냥 커야 정직 3개월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걸 파면까지 시키고 저렇게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까지 하냐. 진짜 물러난 사람 내가 보기에는 윗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뭐 강경화라부터 물러나야지. 뭐 대사 조윤재 옛날에는 네. 윗사람 책임졌는데 밑으로 책임져요. 그 이유는 이제 문 대통령이 자꾸 편가르기 네. 예? 통해서 내년 총선을 향해서 총력 매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여자 박근혜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비슷한 점이 세 가지가 보면은 둘 다 뭘 몰라요. 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세상을 거죠. 몰라. 예. 둘 다 뭘 몰라. 그 두 번째로는 써준 대로 읽어요. 예. 예, A4 용지가 앞에 없으면은 예. 거의 한마디도 못할 정도 써준 대로 읽어요. 예. 예. 세 번째로는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그 밥을 안 먹으려 그러더라고요. 예. 저 왜 같으면 누가 예. 뭐 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매일 밥 먹고 다니고 예. 다 사주겠어요. 청와대에서도 지금도 뭐 혼식하고 중국 가서도 혼식하고 옛날 혼식은 이제 보리밥을 섞어 먹는 게 혼식이었는데 이제 혼자 먹는 걸 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좀 게을리한 점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예. 그래서 조금 화근이 된 걸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할 일을. 쓸데없는 이제 뭐 사고를 많이 치고 있죠. 협상이라든지 뭐 경제 소득 주도 성장 안 할 일을 해요. 네. 그래서 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안 할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알았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는 예. 말은 나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그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스승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예. 뭘 모르는지를 몰라. 예. 그 답답하고 세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데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그렇죠. 점이 좀 서로 다르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중요한 네, 통찰이십니다.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인연이 안 맞고 그런데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또 덥고요. 서로 대통령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됐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도저히 감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재수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그냥 끌어내라 버리고 가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냥 노마크 찬스를 준 거냐. 골문을 비워놨어요. 선거는 하나만 하였죠. 선거는 하나 많아였어요. 예, 그런 점이 참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네, 사람이면 네, 정적을 2년 이상 넣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정적이 제가 하나씩 따져보면 선거 개입이라면 지금 청와대 문 대통령 주변에서 선거 개입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많이 양경철이 하고 있죠. 시켰어요. 훨씬 많이 하고 박정권은 어설퍼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 돈을 무슨 여론조사한다고 네. 국정원 돈 뭐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렇죠. 이 정권은 걱정도 안 하지요. 그런 돈은. 네. 그다음에 보면 블랙리스트는 문 정권이 훨씬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놓고 하는데요. 쓸데없이 괜히 블랙리스트 네. 만들어 놓고 실천도 못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선거 개입이나 블랙리스트나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무슨 재단 2개나 네. 무슨 뭐 말 관련 부분인데 네. 본인이 뭐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보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가 예? 뭐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러면 저걸 가지고 한국 대통령의 평균적 도덕 수준으로 봤을 때 깜빵에 한 35년쯤 살 일이 있냐. 예? 아, 그렇죠. 그럼 정치적인 이유로 그랬다면 네. 들어가면 한 1년 안에 그렇죠. 풀어주고 그냥 꺼내- 정치적으로 정리하자. 그렇죠. 네. 정리를 해버려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풀어주고 박근혜는 안 풀어주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러는데 네. 제가 볼 때 좀 많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잔인하게 들어요. 들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전직 대통령을 자기가 끌어내렸기 때문에 거의 네. 무혈 입성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는 형식적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누워 있는데 밤마다 누워서 잘 때 저 네. 사람 깜빵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건데 나중에 나는 그러면 제대로 살았나 저 사람을 30몇 네. 년 넣을 만큼 넣어 말고 네. 왜 지금 손혜원을 경찰이 한 부르지도 못해요? 손혜원이 검찰 고발한 거 아세요? 네, 검찰 고발했죠. 네.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가관이죠. 있습니까? 네, 그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네. 적반하장. 근데 저는 그 뇌물 사건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뭐 2년째 감옥 사람에서 재판 받고 있지만 뇌물죄에서 자유스러운 우리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됐거든요.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노무현 봐요. 대통령도 뇌물죄로 네. 수사받다가 네,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뇌물죄로 욕합니까? 전체적으로 좀 봐줘야죠. 예? 전체적으로. 예? YS DJ가 뇌물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많이 받고 많이 썼죠. 예. 지금 보니 많이 받고 많이 쓴 사람들이에요. 예. 예. 아들들까지 다 개입이 됐어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용을 좀 베풀어서 꺼내줄 만한데 저렇게 한 거는 이 교통사고 냈을 때요. 밤길에 한 번 친 사람이 또 와서 다시 갈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왜 그렇겠어요? 살아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사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정부의 씨앗을 아예 뽑아버리겠다. 저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가혹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있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럼 권모술수도 만약 지금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링컨은 꼽지만 사람 다루는 거 제일 보면 많이 싸우는 대통령이 권모술수가 많고 했는데 남북 전쟁 통해서 하여튼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노예 해방 남북 전쟁 끝난 다음에 정적으로 나는 감옥 갔다 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네. 이 전쟁까지 했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도 수십만이 죽었는데. 쌍방이 그렇게 해도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감방을 그렇죠. 안 보냈죠. 네. 그래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소지품에서 세 가지인가가 나왔대요. 네. 하나는 손수건, 꼬마가 뭐 선물한 손수건하고 주머니 칼하고 또 하나는 링컨을 좋게 얘기한 신문 기사 너덜너덜한 쪼가리가 하나 나왔대요. 링컨도 하도 언론 비판을 받아서 자기 기분 나쁘 때문에 그걸 맨날 읽어봤대요. 자기 칭찬해주는 기사를. 그럴 정도로 현직 대통령은 있는 동안에 칭찬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럼 비판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역사 속으로 넘길 건 넘겨주고 이제는 좀 풀어줘서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그 아량이 없고 이번에 외교부 참사관을 이름 그대로 비참하게 사망시키고 파면시키고 참사관을 참사시키고 하는 것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로서 가장 밑바닥이죠. 수준이. 사마천이 화식열전에 순서대로 정치를 매겼잖아요. 예. 제일 잘하는 게 국민을 마음에 따라가는 정치가 1번이고 예. 두 번째는 국민을 이익으로 이끄는 정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국민을 도덕으로 설교하는 정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형벌로 겁주는 정치 다섯 번째는 국민과 싸우고 다투는 정치. 제가 뭔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국민과 다투고 형벌로 겁주고 이거 두 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시대의 사마천보다도 지금 정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참 이 지금 여야 공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네. 지금 먼저 민주당을 보면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민주당의 뭐 김무성이나 네. 뭐 저 유승민이나 네, 이런 네. 사람들이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네. 청와대에 네. 제동을 걸고 그렇죠. 시비를 거는 그렇죠. 물론 뭐 지지자로 불러 시각에서 보면 불만이었겠지만은 어쨌든 여당이 네. 이 청와대와 싸우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여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제동들을 걸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네. 청와대가 다 맞을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청와대를 제동 거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잘한다 소리 들어도 민주당에서 집권당에서도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 대법관 임명하고 하는데 그냥 제동 걸었잖아요. 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상권 분리. 근데 우리나라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우회 청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당이 움직여요. 예.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봅니다. 예. 예,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도대체 뭘 했죠? 자유한국당 욕하는 거 빼놓고는 나는 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뭐 자영업자 대표가 예식업 중앙에 우리도 비례대표 내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만 다 말아먹지 말고 우리 돈 낼 만큼 냈고 했는데 왜 우리 자리 안 줘? 거의 땡깡 부리러 온 거죠. 예. 저는 이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태까지 했던 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지난번에 얼마나 엉터리였으면은 그 지지했던 비례대표 그 자영업 대표가 와서 당 공식적인 행사에서 대표한테 얘기해요. 작심을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겁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데도 다 돈 받고 했는데 니네 깨끗해? 우리도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예,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정말 민주주의의 이것도 위기예요. 예, 증거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거 내사에서 수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에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거 상대방이 불리한 것만 수사하는 게 적폐인가요? 아니죠. 예? 적폐청산은 나라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부터 털고 가는 게 적폐청산입니다. 트럼프가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기를 아주 싫어하던 린지 그레이엄, 뭐 네. 한국에는 트럼프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둘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는데 네, 네. 밤에 10시에 전화 네. 걸어서 이제 뭐 좋게 이야기하고 네. 아부하고 하니까 네. 린지 그레이엄도 트럼프를 만나러 네. 가고 이제 네. 이래서 측근 의원처럼 됐는데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가 그 이 인종 문제 싸움이 네. 벌어져 가지고 네. 이민 이런 걸 놓고 네, 네. 이제 과격주의자가 차를 몰아가 사람이 네. 한 2명 죽었는데 트럼프가 그 발표를 좀 이상하게 했고 네, 네. 린지 그레이엄 보고 그 주니까 네. 좀 좋게 말해달라 하니까 네, 린지 네. 그레이엄이 내가 대통령하고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내가 그런 네. 말을 할 수는 없다. 이건 틀린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여당 의원이.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여금 말을 바꾸도록 예. 압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정치라면 네. 문재인 정권이 잘못 가면 여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 지금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역대 저는 여당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했던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보수 10년에도 이런 여당은 없었어요. 굉장히 이명박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또 친이가 제동을 제동 걸었죠. 그게 계파 싸움으로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네. 그런 제동이 걸리는 게 정치지요. 그렇죠. 미국이 저는 세계 3대 그 파퓰리스트가 대중 인기 영합주의가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터키 에르도안 예. 이게 세계 저는 3대 예. 포퓰리스트라고 보는데 트럼프 미국이 왜 그래도 경제도 괜찮고 끌어가겠어요? 집권당, 공화당, 행정부가 얘기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악관 내에서도. 그렇죠. 목 잘려더라도 얘기는 하는 거예요. 목 잘려도 목만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체하고 떨어져도. 그렇소 말입니다. 그게 미국의 그 민주주의예요.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 보니까 뭐 트럼프한테 국방장관이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럼 틀렸으면 그리고 할 말 돼. 자르면 나가고. 그 이번에도 네. 보면 세넌이라고 보잉사에 있던 사람을 부장관 시켰다가 네. 국방장관 대행을 시켰는데 네. 그 완전히 트럼프 쫄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탄도미사일 네. 그 맞다. 네. 국방부 입장에서 트럼프한테 그냥 반격을 해버리고 네. 볼턴도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직원들은 다 딸랑이들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희생자가 어디냐? 저는 공직사회라고 봅니다. 예.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사이에 공직자가 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만 회초리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이 어떻게 보면 말 타는 이 기수라면은 공직자가 말이거든요. 예. 공직자가 일을 해요. 나란 일을. 이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 달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 목 땡기고 안장 땡기고 회초리 때리고 해서 공직자 사회가 지 말이 지금 뛸 수가 없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라가 성공하려면은 정치 지도자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밀 누설로 외교부 참사관을 진짜 비참하게 죽여서 참사가 됐지만 이것도 저는 신호가 크다고 봐요. 물론 기밀 누설은 저는 이거는 일벌 몇 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만만한 게 지금 홍어잖아요. 그렇죠. 만만한 게 홍어 뭐잖아요. 옹엑스라고. 네, 홍어 X잖아요. 빠질 놈은 다 빠졌어요. 네. 네, 빠질 놈은 다 빠지고 만만한 게 홍어 X예요. 특히 야당 얄미운 친구의 동창 고등학교 후배 잘 됐어. 팔 걷어붙인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가 일 안 합니다. 예, 다 예. 입을 다물고 그러겠죠. 그렇죠. 옛날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장관들이 다 받아 적는데 그때 유진용이라고 뭐 네. 문화체육부 네. 장관이 안 받아 적었잖아요. 네. 또 뭐 그 친구는 또 뭐 옛날 노무현 정권 때도 좀 뺐다 하겠다. 아, 원래 좀 예, 원래 그 뺐다 양정철이가 뭐 옛날 청와대 있을 때 그런 배째들이지요. 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기자실 네, 대세 네, 관련해서 그랬다는 사람인데 그때 얼마나 유진용을 칭찬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요. 칭찬했죠.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집권에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일사불란보다 더한 일사불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자기들한테 돌렸을 때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아부만 좋아하는 것도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남자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부가 있대요. 뭡니까? 아부, 공부, 기부. 아부. 공부 기분은 괜찮은데 네. 아부도 해야 되구나. 출세한 사람 치고
아부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지만 일만 잘해서 출세한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아부를 다 겸비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치명적인 네.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세는 애초부터 걸른 사람이에요. 근데 뭐 소장님은 지금 우리나라로 해서 큰일을 하지만 조직에서 좀 더 크려면은 눈을 약간 더 밑으로 깔아야죠. 예, 자꾸 위에 쳐다보시잖아요. 예. 그게 또 윗사람은 또 눈을 안 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신다. 네. 그럼 대통령한테 바로 눈 쳐뜨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럼 지금 문 대통령 그런 거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그런 꼴을 못 보잖아요. 예. 저 사람도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의 후계자가 될 때 아부를 네. 좀 해서 저럴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죠?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 거의 나 올고든 얘기를 직원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보통 보면 네. 어수룩한데 네. 당수가 판을단이다. 네. 좀 어눌한 어당팔이죠, 척하면서 어당팔. 순진한 척하면 네. 딱 보면 어당팔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장 하는 문희상 예. 이 사람도 생긴 거는 굉장히 장비같이- 용감하게 장비같이 생겨가. 장비같이 생겼지만 실제 행동하는 거 봐요. 여우람이에요. 예, 그 아부 잘하는 저팔계 예. 뭐 이런 수준으로 아주 적재적소에 일본 천황도 한번 욕하고 같이 세상 싹 빠지고 또 병원 입원하러 그렇죠. 가고. 패스트트랙 올라가면 얼른 사인하고 병원 가고 예, 아주 잘 맞죠. 양정철하고 또 개별적으로 잘 만나서 예, 또 또 이야기하고. 잘 얘기 좀 해달라고 또 손잡고 참 그거에 조직에 출세하는 비결입니다. 사람- 아부, 공부, 기부. 아, 제가 진짜 그 윤 박사님을 만나서 배웠더라면 이래 안 아이, 됐을 건데. 저도 아부를 좀 못해서 예. 큰 출세는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한국당이 예. 그러면 장외로 나갔으면 네. 그냥 장외 썸을 하고 있든지 계속. 지금 장외 투쟁은 종전 선언을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에 어중간히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면서 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왜 저럴까요? 장외로 갔으면 들어갈 때까지는 장외다고 해야지. 무슨 18일을 정해갖고 들어가는 날짜까지 정해놨다가 네. 민주당이 사과도 안 해주고 뭐 고소치하도 안 해준다니까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어정쩡하게 됐습니다. 예. 그 계속 좀 장애를 하든지 계속 장애할 수도 없고 예. 또 들어오자니 또 오히려 대통령부터 더 그냥 그 비난을 퍼붓잖아요. 예. 원내대표 이인영 대표는 더 심한 얘기를 뭐라고 했죠. 예. 그 나경원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당에 그게 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도 좀 전략이나 이 미래를 조금 더 숙고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마라톤이 40몇 킬로잖아요. 예. 마라톤 경기인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마라톤을 했어요. 근데 네. 저분의 특성이 딱 보니까 네. 차라리 일반 공무원이면 네. 행시부터서 네. 좀 더 유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검사장 했죠. 네. 검사장 하다 나와가지고 네. 법무장관하고 네. 국무총리하고 네. 대응을 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재다능할 거다. 네.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속은 사람이 반기문이 아닐까. 그죠? 그렇죠. 그 반기문은 그야말로 네. 지금 뭐 대단한 네. 이런 어떤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렇죠. 한국 대통령쯤 가는 데야 뭔 어려움이 있겠나 했지만 그렇죠. 막상 이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지저분한 네.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언론들이 달라붙어가 사주받았는지 그렇죠. 조직이 시작하니까 뭐 버티지도 못하고 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 끝나버렸지 못하고, 않습니까? 예. 바로 예. 그 비행기표 사고 바로 환불 받았죠. 예. 예. 근데 거기 지금 황교안을 보자면 예. 지금 나갔으면 상대가 들어오는 부분에 네. 조건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줄게 들어오라 할 때까지 나가서 삐진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 나갔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나가서 할 일이 없어갖고 이제 근처에서 얼쩡얼쩡 하는데 상대가 들어오라고 안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런 판단력과 수준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 또 물라면 센 걸. 그렇죠. 눈이 막 번쩍 뜨일 정도로 아픈 걸 제대로 물어버려야 그렇죠. 겁을 내고 네. 그만해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가서 밖에서 하는 소리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독재자니 무슨 뭐 경제품 네. 말살이니 하나만한 이야기들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몸을 던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완전히 몸을 던지지는 않고 반은 문지방 안에 들어와 있고 반은 몸 밖에 나와 있는 좀 몸이 좀 중간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초파일날 절에 가서도 그냥 합장이 뭐 중요합니까? 아, 그럼요. 더한 거 그냥 철푸덕 엎드려 부처님하고 그럼요. 키스하라도 해야지. 부처님 아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네. 교회 가면 또, 이거 내가 뭐 되려면 어쩔 수 없으니, 그래도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신자들이 봐줘야지 이래야지. 황교안 대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부처님 앞에서 진짜 철부덕 해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더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해.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던져야 되고 또 하나는 좀 더 뻔뻔해져야 돼요. 예. 5.18이나 뭐 세월호 뭐 이런 거 했을 때 물론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게 좋아요. 5.18 세월호는 얘기할수록 손해야. 안 하는 게 좋지만 나왔을 때는 자를 건 딱 잘라야죠. 근데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또 다 비난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BJR도 필요합니다. 베제라를 영어로 BJR이라고 그러잖아요. BJR도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 펀치 그런 거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한테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적으로 교활한 정권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창원에 나가서 자기 나갔으면 됐을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다가 나보고 왜 교환이 나가라냐고 욕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연히 나갔어야죠. 황장수 말이 맞았다. 네. 그때 나가버렸으면 나갔어야죠. 누가 이제 또 지역구를 어떻게 옮기겠냐. 여기서 창원도 적진이니까 PK 다툼이 있으니 가겠다 하면 자기는 안전빵으로 내년에 또 한 번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 해놓으니까 종로 나가라 하고 뭐 임종석이가 해서 한교안 와라 해서 거기는 겁나고 그 창원 항시가 창원에 안 나가면 안 되죠. 그렇네요. 그것도 하늘의 뜻이거든요. 창원 항시를 창원으로 옛날 창원지검장 저도 했잖아요. 창원 항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늘의 뜻인데 그거를 안 지켰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보였네. 기도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기도를 네? 한다는 네. 얘기겠네. 참. 아주 쉬운 거. 로또를 사고 기도를 하라잖아요. 예, 로또도 안 사고 맨날 기도만 하면 우에서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냥 들어갈 것도 저는 그 내년에 총선 있을 때도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박지원 의원이 어제 얘기했대요. 원하마나 비례대표로 나갈 거라고. 절대 나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게 국민들을 볼 때는 그 용기를 지지를 좀 망설이는 계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요전에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7명하고 식사를 했어요. 지금 정권이 잘하냐? 7명 전원이 잘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6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가. 왜? 지금 보수가 깡다우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자유한국당이 깡다우가 없다. 지금 정권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거를 깨부수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려면은 뭔가 필요한데 아직 그게 좀 아주 크게 걱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도층 인사들이 7명이 밥 먹으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얘기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실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윤 선생님이 뭐 그걸 지도층 인사라면 다들 이름만 대면 얼마나 분들이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뭐 그 윤 선생님 만난 분이 아니더라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마지막에 이 하나만 간단히 이야기 좀 할게요. 정의당이라는 게 진보 정당인데 그런데 진보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강연회를 했는데 오늘 그 젊은 분이 정의당 이렇게 지지자였는데 심상정이도 찍은 그 대선에서 실망을 너무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진보 정당이 아니라 제 살다 저런 진보 정당을 처음 봅니다. 저 좀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정권의 무슨 이 척후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처신하고 있어요. 미리 청와대 뜻 알아서 좀 앞서서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판 깔아주고 자락 깔아주고 판가 잘라주고 또 이렇게 막아주고 또 필요하면 서 후퇴하는 모양새를 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여태까지 외로운 길을 참 힘들게 가시밭길로 걸어와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어디든지 국회의원 떨어질 줄 알아도 항상 출마해서 10표, 10%도 못 얻었지만 마지막까지 투신하는 모습. 또 노회찬 의원에 대한 또 우리 국민의 또 연민의 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은
누가나 봐도 민주당 이중되죠. 예. 누가 이준하. 우리나라 진보의 앞길을 상당히 좀 가로막는 저는 먹구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좋은 말씀이라고 네. 봅니다. 오늘 한국 정치판 하도 한심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